사주가 오히려 이렇게 어떤 사주처럼 이렇게 모양이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보다 오히려 마치 사주가 모양이 좀 어려워서 비어있는 잔이 오히려 더 채우기 쉬운 것처럼 사주가 발전이 생기는 것들을 안녕하세요. 사유학 한쌤, 사유쌤입니다. 자, 오늘도 명리학의 진심인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얼마 전에 저의 그 제자분 중에서 저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사주 공부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거나 혹은 지금 사주 공부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만약에 딱 한 가지의 조언을 해야 한다면 어떤 말을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건데요. 자, 저는 그 당시 주저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주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사주를 특별히 잘 볼 수 있는 비법을 너에게만 알려준다면 절대 믿지 말고 가급적이면 사주를 풀 수 있는 정석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각 사주에 대입을 하는 노력의 과정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꼭 이야기해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이 유튜브만 하더라도 사주를 쉽게 보는 법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많지만 사실 그 방법으로 사주가 풀리는 건 없는 경우가 많고 결국 저도 그래왔지만 정석적인 원리 방법으로 사주를 접근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한편으로 저는 바로 리처드 파이만이라는 물리학자가 좀 생각났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좀 뜬금없는데 리처드 파이만이라는 사람은 양자전기 역학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킨 노벨 물리학자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멸망하게 될 경우에 다음 세대에게 꼭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무엇을 이야기해 주겠냐고 했을 때 이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건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말을 남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물질의 최소 단위가 원자로 되어 있는 건 알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인류가 20세기에 들어서 과학의 급진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생각하면 사실 정말 엄청난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요. 저도 좀 엉뚱하긴 한데 만약에 지금 세대가 멸망하고 다음 세대에게 사주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다면 뭘로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저는 막상 이런 결정을 해야 한다면 두 가지 중에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주의 구조 해석은 원령을 용신으로 삼아서 해석이 시작이 돼야 한다는 걸 전해야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건데 사주의 병약서를 기반으로 한 사주의 성중유패 폐중유성의 구응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을 좀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말씀드린 용신을 중심으로 사주를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 되지 않으면 사주 원국 자체의 기륭의 성패를 보는 기준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성중유패 그리고 폐중유성 운에 의한 구응작용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면 운의 해석이 명확해지지 않아서 사주 해석이 이 명주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 굉장히 벗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를 포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사주 명리라는 건요. 원국 자체 사주 팔자도 좋아하지만 운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포기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실전에서 사주를 보다 보면 사주가 비록 좋지 않더라도 운에 의해서 사주가 좋아지는 경우를 좀 보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사주 자체가 모양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명주 자체는 좀 많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고단합니다. 그러나 이렇더라 하더라도 운이 좋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부귀를 얻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주 모양이 정말 좋지 않은데 상당히 높은 부를 이루신 분의 사주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잘하네. 다시 또 해봐.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요 사주인데 여러분들은 이 사주가 좀 어떻게 보이세요? 자, 이 사주 명주분은 저에게 대략 이제 제 기억으로는 5년에서 6년 전부터 매년 신수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상담을 받으시는 공학연구원 출신의 사업가분으로 특허만 해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셔서 사실 돈은 전혀 걱정하고 살지 않을 정도의 부를 갖추신 분인데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사주가 그런 정도로 좀 부를 갖출 수 있거나 사회적으로 좀 명예를 갖출 수 있는 사주로 보이시나요? 사실 이 사주는 모양만 봤을 때는요,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상당히 안 좋게 된 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어떻게 지금과 같은 자리에서 남들보다 좀 높은 부를 이룰 수 있었을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의외로 실제로 사주를 감명하면서 사주 모양이 좀 안 좋게 된 분들이 오히려 사회적인 부나 명성을 갖춘 경우를 흔히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주라는 건 이 사람의 보이지 않는 길을 간지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주가 모양이 좋지 않다면 당연히 사람도 모양이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그럼 왜 이 사주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남들보다 높은 자산을 갖출 수 있고 사회적인 지위를 좀 갖출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역시 이거는 결국에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운에 의한 작용인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운이 그렇게 강력한 작용을 하냐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부분에선 과거에는 확신이 좀 없었으나 지금은 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제 결론은 사주가 만약에 작용하는 게 20에서 30이라면 운은 보통 저는 7에서 80 정도는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무작정 하는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과거 책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요. 실제로 명주분을 감명할 때 더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운이라는 것이 의해서 사주가 좋아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한 게 그 명리정종의 병약설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자평진전만 해도 이 용신의 성패고응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좀 중요한 부분만 제가 정리해놨기 때문에 잠깐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명리정종이라는 거는 여기 보이시는 명대 신봉 장남 선생에 의해서 작성된 책이고요. 이 신봉 장남 선생은 실제로 이제 상담 현장에서 평생 사주를 감명하면서 알아낸 사실들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명리학의 텍스트라고 하는 그 연애자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잘못된 감명법을 좀 수정했고, 이는 청대의 자평진전에 큰 영향을 줬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이야기할 이 병약설이라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잠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이란 무엇인가? 우리 그냥 말 그대로 병입니다. 그러니까 원명, 사주 원국의 해로운 신으로 기신, 안 좋은 역할을 하는 신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주의 기신을 그냥 병이라고 명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약이란 무엇인가? 원명, 사주 원국입니다. 이에서 해로운 기신을 제거하는 육신을 이야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육신은 십신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서에는 병이 있어야 귀격이 되는데 상함이 없으면 기이한 명조가 될 수가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명리정종을 작성한 신봉 장남 선생이 어떤 책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은데, 예전에 책을 보게 되면 병이 있어야, 사주에 기신이 있어야 사주가 모양이 좋아지는데, 이 상함이, 기신이 없으면 기이한 명조, 사주가 묘하게 작동할 수 있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주에 있는 병을 운에서 제거할 때 제록이라는 거는 부와 복이 함께 따른다라고 했다. 자, 명리서가 10,000권이 넘게 있어도 이 네 구절에 그 요점이 모두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깨달음을, 예전에 있던 고서에서 나온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람의 명은 중화를 이루어야 귀격이 된다고 하지만, 이 명리정종을 쓰는 당시에 사주를 볼 때 사주가 중화를 잘 이뤄야 한다는 건 오행적으로, 십신적으로 중화를 잘 이뤄야 귀격이 된다고 하지만, 오행의 중화만으로 평안하다고 본다면 어찌 명리에 오묘한 소식을 찾아 논할 수 있겠는가? 중화가 된다고 해도 이 명리의 오묘한 이치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일찍이 병약의 설을 깨닫기 전에는, 신봉 장남 선생 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누이 중화로, 사주의 중화만으로 가지고 사람의 조화를 궁구하였으나 열의 한둘도 증엄도 없었다. 쉽게 말해서 적중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또 재관으로 논하였으나 모두 따를 만한 취지가 없었다. 사주에 재관이 있어야 귀하다라는 것을 취하였으나 이것도 역시 적중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후에 비로소 병약의 종지를 깨닫고 재광과 중화를 참고하여 감명하니 곧 일찍 잃어버렸던 8, 9가지도 그 조화가 그렇게 된 연유의 오묘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즉, 사주에 병과 약의 이치를 알고 난 뒤로는 재관이 있어야 사주가 좋아진다, 사주가 중화를 이뤄야 사주가 좋아진다라는 거에서 탈피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결론이 약간 있습니다. 본신의 병이 중하고 약이 적거나, 혹은 본신의 병은 가벼운데 약이 중하며, 또한 행운, 운에서 들어온 것이 그 중화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사주와 운과의 이 병약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만약에 사주와 운에서 병이 중한데 약을 얻으면 대귀대부한 사람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병이 중하다는 겁니다. 사주가 모양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거에 합당한 약을 얻으면 대부대귀한 사람이고, 병이 가벼운데 약을 얻으면 대략 부하고 귀한 사람이고, 사주 내에 병도 없고 약도 없으면 부하지도 귀하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요지를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사주에서 부귀를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라는 건 보통 재를 얘기하고, 귀라는 거는 정관을 얘기하는 건데, 십신으로 봤을 땐 그렇게 되지만, 이런 것들로 논하였으나
적중률이 떨어진다. 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이 재라는 게 들어온다고 무조건 불을 취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정관이 있다고 무조건 귀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죠. 오히려 사주 내의 모양이 좋아지는 것들, 사주 내의 병이 해소하는 부분이 사주가 좋아진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이거죠. 사주가 아무리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약을 얻으면 대부대귀한다. 자, 그런데 사주가 없고 약도 없으면 부하지도 귀하지도 않은 사람이다 라는 건데요. 사실 처음에는 이 책을 읽었을 때 저는 이 내용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강조하기 위한 느낌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실제 상담을 하게 되면 정말 크게 느끼는 것이 여기 보이는 사주 내에 병도 없고 약도 없으면 부하지도 귀하지도 않은 사람이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가늠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의 예시의 경우를 좀 가져왔는데요. 자, 사주를 하나 그냥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4월 무토 같은 경우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하나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사주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4월 무토의 사주는 지금 인수격에 정관도 있고 인도 있고 재도 있습니다. 일간도 왕하고 사주가 모양이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사주는 신월 을목 정관격에 정관이 떴는데 상관 경관하고 있고 정관격에 살이 있는 중에 일간도 굉장히 무력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사주보다 이 사주가 모양은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분이 그래도 보통 사회적으로 귀나 명예를 갖출 수 있다고 보는데 운에서도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이 사주는 지금 인수격인데 이렇게 초년부터 다시 인을 만난 것도 좋고요. 천간에 요 인이 다시 들어오는 것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주도 흠잡을 데가 없고 운도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데, 자, 이분은 실제 저희 학생분의 자녀분이십니다. 이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는데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범하게 남들 공부할 때 공부하고 취직할 때 취직했고 결혼할 때 결혼하고 그리고 다시 일하게 될 수 있을 때 일하려고 하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의 사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뭐가 좋아진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가 엄청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일상의 평범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모양도 나쁘지가 않을 수도 있는 건 뭐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사주를 해석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사주 같은 경우가 실제로 손님과 상담할 때 상당히 당황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이렇게 모양이 좋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엔 너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주가 좀 잘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예전에 했습니다. 사실 이분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상당히 여러 케이스에서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약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주는 모양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주 내에서 혹은 운에서 발생된 병이 사주 내에서 해결하게 되는지 이것을 좀 잘 봐야 우리가 흔히 말해서 부나 귀를 얻을 수 있는 발복 시점을 좀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것으로 기결이 됩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돼 있는 이 운을 보는 법을 잘 적용해서 사주 감명을 해주신 분들도 많은데 의외로 엉뚱하게 잘못된 운을 해석하는 방법이 좀 많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지금 우리가 이런 병약설과 같은 사주 내에서의 어떤 병이나 혹은 운에서의 약 같은 거를 찾아가는 방법들을 보통 잘 적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의외로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엉뚱하게 사주 운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좀 알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처음 봤던 사주로 좀 돌아가서 이 사주가 모양이 좋지 않은 가운데 어떻게 그래도 남들보다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건데 역시 이 사주는 모양이 좋지 않더라도 운에서 이 사주를 조금씩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성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주를 좀 분석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월 을목사주인데 문제는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정관격에 정관이 들어왔는데 이 천간에 있는 상관, 경관. 자, 이것이 우선 문제가 바로 드러나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은 뭐냐면 이 정관격에 재를 본 것도 좋은데 이 재가 칠살, 편관도 같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 모양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나 건강 문제를 좀 가지고 있거나 직장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중에 이 일간의 뿌리마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다신약이나 관다신약 형태로 가기 때문에
내가 자리를 갖추거나 혹은 부를 갖추더라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또 부를 쌓더라도 오래가지 못한 형태가 될 수 있는 게 이 사주의 대략적인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사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모양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운이 나쁘게만 들어온 건 아닙니다. 자, 우선 크게 대운부터 보도록 좀 할 텐데요. 대운을 보게 되면 사실 엄격하게 얘기해서 이 10대 때 들어온 지지가 7살 편관으로 들어온 건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신유수로 들어온 건 좀 불리한 중인데 10대 때부터 들어오는 요 인, 해자축 방향으로 들어온 것도 상당히 모양이 좋게 되어 있고요. 중년의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인묘진 목방, 비겁으로 일간의 뿌리가 들어오는 방향도 좋게 봐야 합니다. 지지에서는 이 사주 전체의 문제를 크게 해결해주는 지지방이 일생 동안 좋게 가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이 우선 해결된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주가 좋아진 부분의 두 번째 포인트가 사실 학창시절에 좀 있는데 이 사주의 학창시절은 이렇게 임술 대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운만 놓고 봤을 때는 천간에 이렇게 임수, 인이 뜨게 되면 이 상관을 제어해서 이 정관을 보호할 수 있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정관격에 재가 들어온 건 좋은데 이렇게 살이 들어와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세운에서 이 사주의 인수에서 다시 비겁으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 묘하게도 이 사주 같은 경우는 학창시절 우리가 중고등학교 운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자, 이분의 중고등학교 때 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1970년부터 1976년까지가 이분이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주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 사주의 무력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기본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온 중에 이렇게 인수가 들어오거나 비겁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없고요. 학창시절 때는 기본적으로 운이 인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인수의 덕을 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부모 덕을 볼 수 있고 학문 덕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대운방에서 지금 무력한 부분도 사주가 해석됐기 때문에 보통 내가 공부한 것들을 오래 유지한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좀 잘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학창시절 때 좋은 학교를 입학을 하고 난 뒤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사실 문제가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지가 인수, 해자축에서 인묘진 목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살이 살아나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천간에 들어온 것들은 아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재합이 되기 때문에 천간의 상관 경관은 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내가 돈이나 여자 문제로 인해서 학문이나 시험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상관이 경관하기 때문에 황시 말성이나 구설 같은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사주천간이 상당히 불리해진 게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런 경우가 되더라도 이런 경우엔 다시 운의 세운에서 인수가 들어오거나 혹은 다시 정관이 들어오는 것도 모양이 좋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의 이야기를 저는 상당히 좀 많이 들어봤는데 인생을 들어보니까 사실 매번 승승장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연구한 기술을 몇 년째 답보가 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하지만 어느 한 해 세운이 좋다면 이것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요. 그것이 한 해에만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계단식으로 뭔가 답보되고 발전하고 이런 식의 지속적인 상승 곡선이 아니라 어려운 중 위기를 극복하고 인정받고 성장하는 방식으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들어온 대운과 세운만 보더라도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계신 이 정묘 대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에서 이렇게 비견 들어온 거는 일간이 무력한 사주에 이 비견이 들어온 걸 절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근데 천간에 보시면 이 식신은 문제가 되는 건 맞습니다. 자, 여기 지금 세운을 제가 좀 불러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묘 대운 중에 만나는 세운을 좀 가져온 건데요. 사실 천간을 보게 되면은 이 상관 경관이 있는 중에 지지는 문제가 없지만 천간에 식신이 다시 떠서 이 관을 극하려고 하는 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분이 이 정묘만 들어오게 되면은 천간에 다시 갑을목이 뜨거나 병정화가 뜨는 건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웠던 2020년 시기 보시면은 여기 경자, 신축, 이민, 계묘 요렇게 다시 정관이 극을 받거나 그럴 때 정관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 살이 들어오더라도 상관을 제거하거나
인수가 떠서 이 식상을 제거하는 것들은 모두 좋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부터는 좀 어려워지신 건 맞지만 2020년부터 이 코로나가 진행되는 동안은 사업적으로 항상 굉장히 높은 성취를 가져오셔서 굉장히 높은 부를 이루신 겁니다. 즉 사주의 모양이 워낙 어렵게 돼 있더라도 대운에서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세운에서 어느 정도 또 극복이 된다면, 그리고 심지어 절운에서까지 그런 부분이 극복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주 내의 병이 중한데 약을 얻는 경우가 오히려 사주에 병도 없고 약도 없는 경우보다 오히려 대부되게 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건데, 실제로 이게 좀 상당히 맞아 들어간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사주는 좀 극단적인 예시를 가져온 경우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사주가 모양이 좀 어렵다 보면 운에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또 어렵게 되는 시기에는 그 시기를 어렵게 건너가야 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주가 오히려 이렇게 어떤 사주처럼 이렇게 모양이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보다 오히려 마치 사주가 모양이 좀 어려워서 비어있는 잔이 오히려 더 채우기 쉬운 것처럼 사주의 모양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대운이나 세운에서 혹은 절운에서 이 잘못된 거를 조금이라도 잡아줄 때 사주가 발전이 생기는 것들을, 그런 걸 보게 되면 본인 사주에서도 우선은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게 내 사주를 망치는 게 어떤 병이 있는지, 그리고 내 사주를 살리는 게 어떤 약이 있는지, 이게 사주 내에 없으면 운에서 대운이든 세운이든 절운에서라도 오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원리 방법만 알고 있다면 정말 저는 누구든 사주를 정확히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서 어떤 정보를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는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참 힘들게 공부를 한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사교쌤은 때론 느리더라도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정석만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사교적인 구독과 댓글은 항상 힘이 됩니다. 자, 어떤 사주든 풀 수 있는 강의가 필요하시거나 디테일이 살아있는 사주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영상 더보기란에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